요즘 시장 상황이 참 재밌습니다. 그냥 지수가 시원시원하게 올라줘서 재밌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자금 흐름에서 보여주는 의도가 참 의미심장한 것들이 많아서 유독 재밌는 종목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수달 패밀리들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를 중점으로 보고 있고요. 테마주보다는 우량주, 대형주 쪽을 중심으로 해서 종목들을 매매하고 또 관찰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이 정말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공략할 방향성에 수정을 할 수밖에 없네요. 오늘의 시장 상황에서는 코스피 대형주 너무나 매력적이었던 게 맞고요. 수달 트레이딩 룸은 대수익으로 익절도 했던 게 코스피 대형주였던 게 맞습니다만 이번 주의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는 힌트를 주는 시장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코스피 선물 시장에서 완급 조절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 위주로 매수를 더하고 있는 외인의 포지션의 변화가 좀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줬습니다. 우리는 항상 시장, 섹터, 그리고 종목 이 순서로 들여다보면서 맛있는 녀석들을 찾아내고 있죠. 그렇다면 이번 주에 이 녀석은 정답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매드팩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0년 11월 9일 특징주 리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매드팩토라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의 대형 종목인데 요즘에 항상 강조하던 코스피의 대형 우량주를 다 냅두고 이 녀석을 갑자기 왜 소개하느냐 아마 의문이 좀 드실 수 있어요. 요즘 뭐 오전장 미리 보기 통해서 시장 상황 피드백을 드리고 또 소통방 통해서도 이야기 나눌 때 코스피 우량주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자, 근데 시장 상황이 굉장히 급변을 합니다. 상승하는 와중에서도 계속 상황이 변하고 있고 큰 자금을 흔들고 큰 자금을 집행을 하고 또 시장의 방향을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잡아주는 이제 잣대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이제 방향성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아직도 좀 의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시장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종목을 볼 때 지금 매드팩토라는 종목이 너무너무 매력적이다 라기보다는 시장과 섹터 그리고 종목 이 순으로 내려왔을 때 조금 이 친구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이런 생각으로 오게 됐느냐 부분은 일단은 시장 상황부터 같이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시장 상황을 같이 보게 되면 오늘의 수급 동향은 이렇습니다. 개인 코스피, 코스닥 선물 시장 그리고 옵션 시장에서 자금 흐름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이제 억 단위의 자금들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코스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개인들이 팔 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코스피에 매수에 나서면서 오늘 굉장히 우량한 자금 흐름 보여줬고요. 그 덕분에 코스피 우량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들 많이 보여줬어요. 또 특징적인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저기 이제 석유화학 쪽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주요한 바이오 CDMO, CMO 쪽도 너무 재밌었고요. 아무튼 코스피 시장 너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수달 트레이딩 팀에서도 재미를 보고 수익을 볼 기회를 많이 줘서 즐거웠는데 거기에 못지 않을 정도로 코스닥 시장의 흐름도 굉장히 활발했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러한 흐름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코스닥 시장에 자금을 적극적으로 빼고 있었던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흐름이 좀 강한 매수세로 좀 돌아선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지금 1,500억이라는 자금을 밀어 넣었다라는 것 때문에 당장 포지션을 바꿔서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급 조절을 하고 있다는 흐름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왜냐면 선물 부분에서 그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은 증시가 전체적으로 강세로 가고 있다는 거는 이미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 수달스닥도 포지션을 바꿀 정도로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강세장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코스피 코스닥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날리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확답을 드리긴 참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그대로 올릴 수도 있고 올리다가 어느 정도 뭐 보합 시간을 가지다가 좀 흔드는 구간을 가지다가 또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평균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냥 느른느하면서 올라간다던가 이런 흐름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많은데 지금 오늘 이번 주에 이제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월요일의 수급 동향을 봤을 때는
코스피 쪽으로 자금을 넣는 거를 완전하게 확대를 하기까지는 않아요. 이미 많이 집행을 해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자금을 넣었다 뺐다 하는 빈도가 코스피 시장과 선물 시장에서는 조금 많이 보여요. 특히 외국인의 포지션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보인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익절할 건 익절을 하고 또 올리더라도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좀 하게 될 때 그럴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게 됐을 때는 아하 이거는 이번 주로 봤을 때 이번 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도 걸쳐져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무리해서 코스피 지수에 큰 자금을 밀어넣고 대시세를 만들기보다는 완급 조절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는 포인트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지수가 좋은데 그냥 이 좋은 상황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코스닥 시장에서 아직 개인 매수보다는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자금이 많이 갇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뽑아냈을 때 이 친구들이 굉장히 큰 이익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거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이번 주에서는 코스피가 좀 속도 조절을 가지고 코스닥의 우량주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조금 대시세를 만드는 이런 형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코스닥 시장을 들여다보게 되면 조금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급들이 나오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바이오 제약 섹터 그리고 좀 중요하다고 계속 언급드리고 있는 이제 그 진단키트 섹터 요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쪽 섹터 같은 경우에는 수급 흐름에서 굉장히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차트 추세 같은 경우에도 너무 잘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 올라오는 우량한 그런 섹터들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제 외인 기관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이번 주에는 조금 강하게 갈 수 있겠다라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연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종목들로 봤을 때 지난주에 이미 진단 키트 쪽 섹터들은 제가 짚어드리면서 바디텍 매드라든가 주요 종목 짚어드렸고요. 지금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요 녀석 흐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을 좁혀 오면서 섹터를 좁히고 종목으로 좁혀 들어와서 이 친구까지 도달하게 됐구나라는 거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신약을 만드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시총 덩치에 비해서 매출은 당연히 이렇습니다. 퓨어하게 신약을 만드는 회사는 매출이 없어요. 이 신약을 팔았을 때 한 번에 크게 돈이 꽂힙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금 수혈이 필요하고요. 이런 투자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회사가 운영이 되고 결실을 맺었을 때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큰 수익을 돌려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신약만을 개발하는 이런 퓨어한 신약 개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빵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시총 기준으로 지난주 금요일 시총 기준으로 해서 2조 3천억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데 매출은 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퓨어하게 신약 개발하는 회사는 매출을 보는 게 아니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이제 중심적으로 보고요. 그 개발되고 있는 그 신약들의 이슈가 발생을 하면 주가가 따라 뛰는 요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조금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는 게 이번 주에 해외 투자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IR이 있습니다. 자, IR이 있는데 그게 뭐 어떤 내용이 바탕으로 될까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굳이 회사가 그것도 실적 시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실적으로 발표할 게 딱히 없죠. 신약 개발하고 있는데 신약과 관련된 이슈 외에는 딱히 이제 자랑하고 이제 내세울 만한 게 없는데 실적 시즌에 IR을 진행을 하면서 기관과 해외 투자자, 주요 투자자들 대상으로 회사를 어필을 합니다. 조금 이전과 달라진 좋은 내용이 없다면 이런 내용을 이런 일정을 진행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IR을 진행한다는 거는 그냥 뭐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해주셔라 라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지금 좀 전에 매출 상황을 보셨던 것처럼 회사 자금 부분은 항상 이런 신약 개발 회사들은 계속 투자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관 대상으로 이제 IR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매력을 어필을 하려면 재밌는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IR을 바탕으로 해서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해서 제3자 배정 유증이라든가 이런 투자 유치를 할 수도 있는 거겠고요. 그렇다면 무언가 재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뭐 재료 부분도 있겠고 주가가 시원시원하게 잘 날아가는 종목이다라는 게 보여진다면 그것 역시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굉장히 괜찮은 종목인데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가지고 있는 재료의 포텐셜은 있으니까요. 자, 이런 부분이 더해지다 보니까 우리는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최근에 한 10일에서 1개월에서 한 10일 정도로 보는 구간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지분을 늘리고 있는데 특히나 이게 11월 들어서 이렇게 강하게 매수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에도 중간중간 매수를 동참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수급 동향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무언가 재료가 있다던가 아니면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사실이 없더라도 더 붙여진다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추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앞에 만들어놨던 고점 구간이기도 하고 사실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던 구간들은 한번 이렇게 밀려서 떨어지면 다시 올리는 게 그렇게까지 쉽진 않아요. 그렇게 쉽진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이제 이쪽에서 매도가 다 나왔었으니까 뒤에는 가벼워진다 이런 접근도 맞지만 완전히 이렇게 거래량 차이가 좀 심한 상태로도 쉽게 뚫어올린다 이런 거는 조금 일치된 의견으로서 매수로 포지션이 쏠리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거를 지금 계속해서 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수가 도와줘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요약한다면 이런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코스닥 대형주라는 포인트에서 지금 이번 주에서 우리가 시장에서 좀 힌트를 얻었을 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섹터로 좁혀왔을 때는 제약 바이오 섹터의 수급과 추세가 굉장히 좋은 게 맞았고 그리고 종목으로 들어왔을 때는 요 녀석이 그 수급이 좋은 섹터 현황 중에서도 이슈도 끼고 있고 재밌는 끼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끼를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은 일봉상에 관측되는 추세산으로도 이렇게 관측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구간을 만약에 공략한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사실 좀 짧게 들어가야 돼요. 손절 구간도 짧게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익절 구간도 짧게 봅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엔 대시세가 나온다면 정고점을 돌파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 삼성 SDI를 비롯해서 중요 대형주들 중에 다시 최고가를 돌파하고 레이스를 시작한 종목들이 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주는 것과 더해져서 코스닥 우량주로 자금이 쏠리는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략하려고 하고 있는 이 구간에서 더 윗밴드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손절로 잡는 구간은 굉장히 짧게 이 구간까지로 잘라서 봐야 되겠구나 라는 결론으로 우리는 지금 당장은 조금 도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흐름을 살려서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친구를 공략을 할 때 분봉으로 보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사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일단은 2조가 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전 고점 부분을 이제 뚫느냐 마느냐 부분인데 앞에 이제 자금 흐름상에서도 조금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지수가 안 좋을 때 흐를 때 정말 무섭게 흐릅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 첫 번째, 이번 주에 지수가 안 좋다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흐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손절 구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고 공략을 할 텐데 그렇게 했을 때는 손절선까지 빠르게 터치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친구는 뭐 손절이 발생을 한다면 미련 없이 자를 수 있을 정도의 비중만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돌려 세우는 구간, 지수가 안 좋아서 낙폭을 하는 강한 낙폭이 발생하는 와중에서도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바닥 구간에서 다시 돌려세우는 개입이 발생을 했고요. 그 뒤에 외국인 순매수세가 쭉 들어오면서 이 친구를 굉장히 V자 반등이라고 할 수 있는 강한 반등세로 만들어 왔다라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밀어 올리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어차피 우리가 손절선을 짧게 이 구간으로 잡아서 가더라도 결국 밀어 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공략 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 친구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손절선으로 지금 봐야 되는 구간인 조금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맞추게 된다면 11만 3천원 부근 정도가 되겠네요. 11만 3천원 부근 정도로 우리가 손절선으로 잡아서 대응을 할 때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응해야 되는 구간이 약 마이너스 5% 구간 정도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분할 매수를 살짝 진행을 해서 평단 관리를 하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매수 전략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내일 시초가, 오늘 종가 근처에서 시초가로 1차 매수를 하시는 거고요. 2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오늘 이 구간을 뚫어내면서 조금 더 거래량이 실리고 전 고점 부분까지 밀어 올리는데 이제 방향성을 잡기 시작했던 바로 이 구간이죠. 바로 요 구간이 상당히 뚫기도 힘들고 눌리기도 힘든, 그래서 앞에 뚫으면서 거래량이 동반되기도 했었고 내려올 때 눌림목이 되어주기도 했었고 이제 이런 구간이 보통 중요하게 지지가 되어주는 구간이죠. 상승 구간 내에서는. 그래서 이 구간을 우리가 2차 매수 타점으로 잡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평단은 러프하게 한
한 요 정도가 잡히게 될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손절 구간은 약 3.8% 정도로 이 친구를 공략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우리가 테마주나 아니면 이렇게 소형주 매매를 할 때는 구간에 이렇게 특징적 거래량 살펴보고 중간에 이제 거래량이 얼마 터져서 자금이 어느 구간이 갇혔고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보지만 이 친구는 좀 대형주에 가깝기 때문에 큰 흐름과 추세를 더 중요하게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좀 명확하게 개입을 한다라는 흐름을 만들어 준 게 앞에 요 구간에서도 보였듯이 이 구간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라 웬만한 지지수 상황이 아니라면 다시금 내려주지는 않을 테고 지금은 상승 추세에 불을 붙여서 가고 있는 상황이니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이 구간에 올라타서 요 윗구간을 공략을 한다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략하는 구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수익 한 10% 정도, 만약에 우리가 베스트로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까지 바로 밀어 올려준다면 10% 정도에서 12% 정도가 우리가 익절을 좀 쉽게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도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 그러면 123,000원이라고 했으니 이제 전 고점 구간을 지나긴 되는데 이 구간에 대한 저항보다는 아마 이 구간에 더 집중해서 한 번에 밀어 올리는 패턴이 더 유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매드팩토 이 종목 쭉 살펴보면서 평소랑은 분석하거나 아니면 접근 방식이 조금 독특하다라는 느낌 많이 받으실 텐데요. 시장 상황이 지금처럼 더 중요할 때는 이런 식으로도 종목을 공략하기도 한다라는 이런 포인트로 한 가지 사례를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포인트라 이번 주의 흐름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게 됐고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 딱 정리를 하고 매드팩토 리뷰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매드팩토라는 종목은 신약을 개발하는, 퓨어하게 신약만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덩치는 2조 이상 넘어가는 굉장히 좀 대형 우량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좀 코스닥 시장에 대한 강세나 혹은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 강세가 붙을 때 굉장히 큰 힘, 상승 모멘텀을 받는데 지금 이번 주의 시장 상황을 조금 예측해 봤을 때 그런 시장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관찰되기 때문에 시장과 섹터 그리고 종목으로 내려오는 종목 발굴 과정에서 조금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런 포인트로 봤을 때 이제 종목으로 접근해 봤을 때 볼 수 있는 주요 포인트는 이번 주에 있는 IR이라는 포인트. 여기서 외인 매수세가 지난주부터해서 쭉 받쳐주면서 이런 흐름을 추세를 만들어 왔다라는 것은 무언가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재료가 IR을 기점으로 해서 발표가 되면서 주가에 좋은 흐름을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좀 가지게 만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다시금 이제 추가적인 매수세를 붙이면서 이번 주에 볼 수 있는 주요 공략 구간 박스권 상단까지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추세를 기대를 하고 지금 공략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내일 매수 진입을 하게 된다면 오늘 종가 기준에서 1차 매수를 하시는 거고요. 중간 눌림목의 주요 맥점이라고 할 수 있는 11만 6천원 부근에서 2차 매수를 하고요. 손절선은 11만 3천원 구간을 이탈하는 경우 손절을 한다라는 방향성으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이탈하게 됐을 때는 중간중간 지지하는 구간들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완벽하게 좀 개입을 한다라는 느낌을 가지려면 거리가 좀 너무 멀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 구간에서 공략을 진행할 때는 손절선은 11만 3천원으로 잡으시길 다시금 거듭 안내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매드팩토 내용들 쭉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좋은 결과 그리고 이번 주에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